양정철은 2018년 2월 자신의 북콘서트에서 2012년 대선 이후 김어준, 주진우 두 사람이 해외로 도피한 시기 가장 힘든 때 파리에서 만나 한 달여를 같이 지냈다며 김어준과의 특별한 인연을 소개했습니다. 탁현민도 대선 직후 파리에서 석 달 동안 자발적 유배를 했습니다. 제가 양정철을 소개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양정철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그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저희가 이제 그 2012년에 대선이 끝난 다음날, 저와 주진우 기자가 잠시 외유를 했거든요. 네. 외유가 아니지. 볼 일이 있어서. 도피. 네, 장기 외유를 했는데, 그때 거기까지 굳이 와서, 힘내라고 말해준 사람이 사실은 한 손가락도 안 돼요. 그 중에 제일 먼저 왔던 사람이 양정철, 저는 박사라고 부르는데, 양 박사였어요. 본인도 할 일이 없으니까. 그랬겠죠? 네. 그때 굳이 와줬었고, 그래서 같이 한 달 정도 있었나요? 한 달? 네. 네. 근데 아니, 김총수하고 주 기자가 2012년 대선 끝나고, 도주를 한 거죠. 그때는 진짜 외유가 아니라 도주인데, 네. 외유. 구속 내지는 살해 위협도 약간 느끼는 심각한 상황이었어요, 진짜로. 그래서 두 사람이 이제 파리 가 있었는데, 저는 저대로 또 2012년 대선 지고 나서 이제 술독에 빠져 있다가 그렇게 더 있으면 안 될 것 같아가지고 파리로 갔는데 거기 있더라고요, 이 두 사람이. 그래서 제일 힘든 시기에. 작가님, 내가 네. 말 시킬 때 해요. 오케이. 세 남자가 한 달 동안 파리에서 같이 지내는 것은 특별한 경험입니다. 파리의 망명객들은 대선 패배의 상처를 보듬으며 더 각별한 관계로 발전했을 것입니다. 마치 삼국지의 도원결의를 연상시키는 파리에서의 한 달은 애초 정권교체 혹은 문재인 대통령 만들기라는 세 남자의 순수한 목표를 향한 결의였을 것입니다. 김어준은 블랙하우스의 첫 번째 게스트로 양정철을 선택했습니다. 양정철에 대한 김어준의 애정을 엿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김어준의 인터뷰는 인터뷰에 대한 애정이 여과 없이 드러났습니다. 양정철에 대한 대중의 우려를 호감으로 바꿔놓기에 충분했습니다. 블랙하우스에서 양정철은 대통령은 주연이고 참모는 조연이다. 조연 배우는 장면이 끝나면 무대에서 내려오는 게 당연하다. 퇴장이나 백의종군도 내가 지어야 할 짐이라면 특별히 아쉽지 않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훈수를 두고 싶어도 최순실을 보면서 참는다며 나는 5년간 백수로 지낼 것을 다짐했고 다행히 백수 체질이다 라고 강조했습니다. 지방선거에 왜 본인은 출마하지 않는다? 그 어떤 경우에도? 네. 5년 내내? 네. 5년이 지난 다음에? 그때도. 앞으로도 영원히? 네. 왜? 깜냥이 아니에요. 주제 파악을 잘하는데요. 난 선수가 될 어떤 자질이나 깜냥이 아닌 것 같아요. 대통령이 직접 요청해. 특선 국무위원회 왔어요. 이것은 이 참모의 조력이 필요하다. 설득을 해야죠. 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왜? 시스템을 무너뜨릴 수 있으니까요. 청와대라고 하는 곳은 굉장히 놀랍게 아주 정교하게 짜여져 있는 하나의 시스템이에요. 시스템 무너뜨린다, 그게? 대통령에게 부담을 드리거나 시스템의 어떤 작동을 조금이라도 방해가 되게 만들거나 너무 결벽증 아닌가?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이 정부 내내 청와대 갈 생각이 없는 거다. 네. 라고 지금 TV에서 지금 기록을 남겨두는 거예요. 사기방송 납치 인터뷰에서. 2017년 5월 양정철은 내 역할은 여기까지다. 잊혀질 권리를 허락해달라며 문자 메시지 한 통을 남기고 호련히 외국으로 떠났습니다. 김어준은 양정철이 유랑을 마치고 입국하는 날 공항에서 납치해 기습 인터뷰를 한 것입니다. 양정철은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고 거듭 강조했지만 허언이었습니다. 같은 달 30일 책을 내고 북콘서트를 열었습니다.
김어준과 주진우가 북콘서트를 함께 진행했습니다. 북콘서트에서 양정철은 끈 떨어진 사람이라고 하면 안 믿으시는데 끈이 떨어진 것을 확실히 보여드리려고 한다. 앞으로 삼철은 없다고 했습니다. 양정철의 말처럼 이후 삼철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양철은 있었습니다. 한 달 뒤 삼철 중 한 명인 전해철이 경기지사 예비 후보로 출마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경쟁했던 이재명과 안희정은 가장 유력한 차기 대권 주자였습니다. 대선 후보 경선에는 참여하지 않았지만 박원순 서울시장도 유력한 대선 주자 중 한 명이었습니다. 또한 친문의 대표 주자 중 한 명이었던 김경수도 있었습니다. 2018년 지방선거에서 이재명, 안희정, 박원순, 김경수 모두 당선이 유력했습니다. 이들이 광역단체장으로 당선되면 민주당의 차기 대권 경쟁은 사자구도로 고착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김경수를 제외하면 모두 비문주자입니다. 특히 유권자가 밀집된 수도권의 광역단체장인 이재명과 박원순이 선두로 치고 나갈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민주당이 재집권에 성공하더라도 친문의 재집권 가능성은 낮아집니다. 하지만 2018년 3월 5일 석연치 않은 미투 폭로로 다음날 안희정은 도지사직을 사퇴하고 정계 은퇴합니다. 같은 해 3월 22일에는 드루킹 일당이 체포 구속되었는데 이는 김경수 구속의 전주곡이었습니다. 이재명에 대한 대대적인 내부 총질도 개시되었습니다. 공교롭게도 전해철의 경기지사 출마 선언 직후 민주당의 유력 대선 주자들이 동시에 정치적 위기를 맞았습니다. 2017년 5월 25일 JTBC 썰전에 출연한 유시민 작가는 취임 후 첫 국정수행 지지도 관련 잘하고 있다가 83%가 나왔다. 높은 지지율을 보면 진보 논객으로서 좀 불안하다. 지지율이 높을 때 비극의 씨앗이 뿌려지는 경우가 많다. 내부의 권력투쟁이 생길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대통령의 지지율이 너무 높으면 내부 대권 경쟁이 조기 과열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유시민의 우려는 곧 현실이 됐습니다. 일요신문은 문재인 정부 집권 초인 2017년 6월 3일 친문그룹이 비공식 모임에서 이른바 안희박 살생부를 검토했다고 폭로했습니다. 안희박 살생부는 친문그룹의 잠재적 경쟁자인 안희정, 이재명, 박원순의 아킬레스건, 즉 약점을 수집한 청와대 비밀문서입니다. 일요신문이 입수한 친문 비밀문서에 따르면 차기 주자 육성을 위해 안정적인 승계 구도를 그리기 위해선 친문과 적대감을 형성하고 있는 후보들을 정리해야 한다는 주장이 담겨 있었다고 합니다. 적대적 후보는 안희정과 이재명이었습니다. 친문그룹은 이재명과 안희정이 문재인 임기 후반 잠재적 불안 요소로 떠오를 수 있고 박원순 전 시장에 대해서는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지만 경쟁력과 충성도에서 의문스럽다고 분석했습니다. 친문 비밀문서는 빅3 안희정, 이재명, 박원순에 대하는 이라는 물음으로 마무리됐습니다. 문서에는 아킬레스건 찾기라는 구절도 등장하는데 이는 안희박의 약점을 찾아내야 한다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것이 안희박 살생부라는 것입니다. 친문그룹은 실제로 안희박 살생부를 만들었을까요? 일요신문은 6개월 뒤인 2019년 12월 6일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재명 후보의 첩보를 수집했다고 추가 폭로했습니다. 일요신문은 사정당국 고위인사, 즉 검찰 고위인사의 말을 인용해 민주당 경기지사 경선을 앞두고 있던 3월경 이재명 후보와 관련해 몇몇 민정수석실 직원이 첩보를 수집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보도했습니다. 고위 관계자는 당시 이 후보자를 둘러싸고 여러 소문이 나돌았는데 그런 부분들도 확인했다고 한다. 이 후보자 측근 비리, 성남시장 재직 시 여러 비위 등의 내용이 있었던 것으로 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청와대 민정수석실 업무에 밝은 또 다른 사정당국 관계자도 개별 사정기관에서 올라온 첩보 이외에 청와대 쪽에서도 자체적으로 이재명 파일을 모았다고 한다. 이 지사 주변을 탐문하고 다녔다. 정식 보고서로 만들어졌는지는 잘 모르겠다. 하지만 민정수석실이 특정 후보에 대한 자료를 모으고 다녔다는 것 자체가 권한을 넘는 부적절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었다고 증언했습니다. 조국 내전 이후 윤석열은 문재인과 결별했습니다. 당시 김건희는 극우 유튜버에게 윤 총장은 문재인의 오더로 조국 일가를 수사했는데 왜 자신들에게 이러는지 모르겠다고 하소연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정권을 잡은 동안 극우 유튜버와 얼마나 밀접했는지 김건희 씨에게 조언을 했다는 유튜버에게 직접 들어봤습니다. 2019년 검찰총장 부인 신분으로 김건희 씨가 직접 메시지를 보낸 뒤에 조국 수사를 둘러싼 일들이 억울하다면서 털어놓은 게 이 정치적 공생의 시작이었습니다. 김필준 기자입니다. 2019년 9월 17일 오후 1시 49분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의 부인 김건희 씨가 극우 성향의 정치 관련 유튜버 A씨에게 보낸 페이스북 메시지입니다. A님의 전화번호를 좀 알고 싶다며 꼭 전해드릴 이야기가 있습니다고 합니다. 전화번호도 남겼는데 복수의 여권 관계자들에게 확인한 결과 실제 김 씨가 사용한 번호가 맞습니다. 이를 계기로 두 사람이 맨 처음 대화를 나눴을 땐 김 씨는 문재인 당시 대통령과 조국 당시 법무부 장관 얘기를 꺼냈다고 합니다. 이거 맨 처음 질문은 그거예요. 문재인 대통령이 우리한테 왜 이러냐. 조국이 뭐길래 이렇게까지 나오냐. 조국 수사를 두고 검찰과 정권이 강하게 대립하던 상황이었습니다. 김 씨가 애초 수사는 문 대통령의 묵인하에 진행됐다며 억울해했다는 게 A씨 주장입니다. 이제 윤석열이 미쳐서 이렇게 돌아가는 것처럼 돼버렸지만 문재인이 맨 처음에 오더를 어느 정도 언지가 있었는데 이게 왜 이러는 거냐. A씨는 규모가 상당했던 조국 지지 집회가 영향을 주지 않았겠느냐고 답했다고 합니다. 서초동 집회를 보고 난 다음에 문재인이 이 자세를 확 바꾼 거라고. 이런 해석을 김 씨가 마음에 들어 했고 조언을 구하고 듣는 두 사람의 관계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 이후에도 이어졌다고 A씨는 설명합니다. 이제 윤석열 검찰의 칼끝은 문재인을 직접 겨냥하기 시작했습니다. 2019년 12월 검찰은 이른바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을 빌미로 대통령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안희박 살생부를 윤석열이 확보했다면 그것은 안희박 살생부가 아니라 문재인 살생부가 되었을 것입니다. 문재인이 끝까지 윤석열을 비호한 이유가 이것 때문은 아니었을까요? 경기지사 후보 경선은 민주당 역사에 유례가 없는 네거티브 경선이었습니다. 이른바 똥파리가 탄생한 역사적 순간이었습니다. 경기지사 경선 과정에서 이재명 후보에 대한 네거티브는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이른바 해경군 기피 사건으로 김혜경 여사가 검찰에 출두했고 이재명 후보는 김부선 스캔들로 사상 초유의 점 검증을 받았습니다. 형수 욕설 파일이 등장한 것도 이때입니다. 경선 과정에서 불거진 의혹들은 지금까지도 이재명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똥파리는 이른바 극문, 문파를 자처하면서 온라인에서 이재명에 대한 극단적인 네거티브를 일삼던 정치 브로커들입니다. 이재명과 관련된 의혹들은 대부분 똥파리들의 배설물입니다. 더 큰 문제는 이들을 비호하는 민주당 정치인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전해철과 똥파리의 유착관계는 이제 공공연한 비밀입니다. 삼철중 이호철은 약속을 지켰지만 양정철과 전해철, 즉 양철은 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우연인지 필연인지 양철의 등장과 함께 민주당의 흑역사가 시작됩니다. 이재명에 대한 내부 총질의 정점은 선거 일주일 전 터진 김부선 공작이었습니다. 또 주진우 기자가 제가 우연히 봤습니다마는 그 여배우한테 보낸 메일을 보면 제가 본 건 아닙니다만 옆에서 보니 이재명 아니라고 페이스북에 쓰라고 했어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2018년 5월 29일 김영환 바른미래당 후보는 경기지사 후보 토론회에서 주진우 기자가 여배우에게 보낸 메일을 봤다.
이재명이 아니라고 페이스북에 쓰라고 써 있었다. 누군지 아냐? 만난 적 있냐고 물었습니다. 김영환은 여배우의 메일을 어떻게 입수했을까요? 해킹이 아니라면 출처는 김부선과 주진우 중 한 명일 것입니다. 그런데 다음 날인 5월 30일 주진우와 김부선의 통화 녹취 파일이 공개됩니다. 그래다가 뭐를 썼어? 성남에 있는 것도 아닌 그거 있었잖아. 그러니까 이게 특정인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뭐라고 정리했으면 좋겠어요. 아, 그걸 좀 만들어줘. 나 지금 경찰 조사 때문에 지금 너무 신경 쓰여가지고 너무 힘든데. 몇 년 전 저희 그 아이 양육비 문제로 이재명 변호사 자문을 구한 일이 있었는데 결국 제가 생각하던 것과는 달리 결과가 좋지 않게 끝났습니다. 그때를 생각하면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너무 섭섭하고 화가 나곤 합니다. 그런 마음에서 던진 이야기였는데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서 이재명 시장한테 미안하다. 이재명 시장과는 관계없는 일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뜻을 펼치면서 이 사회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려고 열심히 살고 있는데 또 이런 일이 벌어져서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앞부분은 누나가 페북에 올리고 뒷부분은 저쪽에서 받는 걸로 할게. 빨리 합시다. 그러면 자기가 문자 좀 보내줄래? 바로 보낼게요. 그래서 바로 페북에 올리라고? 땡큐. 녹취 파일에서 주진우는 그래 뭘 썼어? 성남에 있는 총각도 아닌 그거 있잖아. 그건 특정인이 아니라고 정리했으면 좋겠다. 이재명도 대마 얘기하고 그런 건 잘못했잖아. 거기서도 사과를 하게 해야지 라고 말을 했습니다. 또 그는 페이스북에 침묵하지 말고 특정인을 대상으로 한 게 아니다. 이재명이 아니다 라고 하는 글이 나가면 좋다고 대응 방향을 구체적으로 조언했습니다. 2018년 5월 31일 이재명 후보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주진우 기자에게 중재를 부탁한 적은 전혀 없다. 제가 알기로 주진우가 옛날에 김부선 편을 들어서 그분 입장을 두둔한 일이 있는 걸로 알고 있다. 저는 별로 좋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주진우 기자한테 부탁하신 적은 없으세요? 전혀 없습니다. 그럼 주진우 기자는 그냥 김부선 씨를 생각하는 마음에서 그렇게 한 것이다? 제가 알기로는요, 주진우 씨가 옛날에 김부선 씨를 편들어서 그분 입장을 두둔한 일이 있는 걸로 압니다. 예. 저한테 그걸 취재한 일도 있어요. 저는 별로 그 점에 대해서 좋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녹음해서 유포됐던데 예. 누가 녹음했는지 궁금하고요. 어떻게 유포됐는지도 궁금한데 제가 여기서 분명히 말씀드리면 예. 이거 정치 공작 같고요. 제가 요거 녹음 파일이 누구한테서 나와서 유출됐는지 누군가 녹음했을 거 아닙니까? 둘 중에 하나가 있거나 아니면 제3자가 아니면 도청을 했거나인데 요거를 확인해서 제가 이번에는 정말로 책임을 물어야겠어요. 법적 책임을 물으실 생각이세요? 네. 제가 이거 분명하게 책임을 묻고 정치 공작이라면 그럼 누구 측의 정치 공작이라고 보시는 겁니까? 이게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상식을 가진 사람들은 다 알 수 있어요. 그냥 호기심이 많은 사건인 건 분명한데 본인이 아니라고 하고 저는 동갑내기도 아니고 무슨 사진이라든지 이런 게 뭐 1년씩이나 살림을 차렸다는지 뭐 인터넷에 찍었으면 사진 내면 될 거 아닙니까? 그럼 SNS를 떠올린 게 하나 있었잖아요. 관계를 폭로하며 검사 동원해서 나를 마약범으로 잡아넣겠다고 나는 지금 협박받고 있다. 그 사람 얘기지요. 그것도 아니고. 그 사람이 말하는 건 절대 진리입니까? 예. 여기도 역시 실명은 나오지 않는데 왜 이거를 갖고 오해를 하느냐 이 말씀이세요. 저 한 번도 제 얘기를 한 일이 없어요. 저로 하여금 오해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는 책임을 묻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얘기할 만하면 사과하고 아니라고 하고 또 한 번 뭐 이상한 거 써가지고 또 문제되면 또 미안하다 그러고. 예. 이거 한두 번도 아니고 이번에는 분명하게 제가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김부선 씨를 향해서 그럼 이 부분에 대해 책임을 물으신다는 말씀이십니까? 1차는 그 김영환이죠. 김영환 후보. 네. 그리고 이거를 여과 없이 왜곡해서 문제 삼은 일부 보도한 측도 있겠고요. 그리고 이렇게 만든 김부선 씨한테도 책임을 묻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녹음 파일에 대해서는 누가 녹음을 했는지 궁금하고 어떻게 유포됐는지도 궁금한데 제가 여기서 분명히 말씀드리면 이것 정치 공작 같다. 둘 중 하나가 했거나 아니면 제3자가 도청을 했거나인데 확인해서 이번에는 정말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지적처럼 문제의 본질은 정치 공작입니다. 녹음 파일을 유출한 자가 정치 공작의 범인입니다. 누가 녹취 파일을 유출했을까요? 역시 유력한 용의자는 주진우와 김부선입니다.
만일 제3자 도청이라면 문제는 더 복잡해집니다. 제3자는 정보기관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우선은 2016년 12월 시사인 편집국장 A씨와 B 기자에게 주 기자와의 녹취 파일을 보냈다. 유출자는 내가 아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김부선은 당시 B 기자가 증거를 요청해 녹취 파일을 보냈으며 변호사와 상의해 유출자를 찾고 있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유출자는 주진우와 시사인으로 좁혀집니다. 주진우는 시사인 기자입니다. 주진우는 유출 경위에 대해서 끝까지 침묵했습니다. 주진우 파일이 지방선거 전국을 집어삼키고 있는 가운데 흥미로운 인물이 참전합니다. 6월 7일 공지영 작가는 자신의 SNS에 2년 전 어느 날 주 기자와 차를 타고 가다가 차기 대선주자 이야기가 나오게 됐다. 저는 문재인 지지자지만 이 시장을 좋아하고 있었기 때문에 주 기자와 이야기 중에 그 의견을 밝혔다. 주 기자가 정색을 하며 김부선하고 문제 때문에 요새 골머리를 앓는데 다 해결됐다. 겨우 막았다고 했다. 라고 썼습니다. 공지영은 주진우가 그러니까 이재명 너무 기대하지 마. 이런 뉘앙스였다라고 덧붙였습니다. 공지영은 대표적인 친문 인사 중 한 명입니다. 낙검수 멤버들과도 오랫동안 친분을 유지했습니다. 공지영의 폭로는 김부선의 주장에 신빙성을 더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에는 치명타였습니다. 이 사건으로 김어준과 주진우는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훗날 재판에서 김부선은 민주당 인사에게 전화해 억울함을 토로한 적도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김부선은 임종석, 박선숙 씨와도 통화해 억울함을 호소했고 정청래 등 민주당 386 세대에게도 다 말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청와대뿐만 아니라 친문 386 정치인들도 김부선과 접촉했다는 의미입니다. 김부선 스캔들도 안희박 살생부의 일부는 아니었을까요? 2018년 상반기는 미투 운동이 절정으로 치닫던 시기입니다. 안희정 성추문으로 미투의 불길은 민주당으로 번지고 있었습니다. 김부선 공작은 이재명뿐만 아니라 민주당까지 집어삼킬 수 있었습니다. 공지영이 아무리 돌출적인 인물이라고 해도 지방선거를 일주일 앞두고 민주당에 치명상을 입힐 수 있는 폭로를 단지 한 여인에 대한 연민 때문에 결심했다는 것은 공지영의 소설보다 더 극적입니다. 정치 공작이라는 이재명의 주장에 무게가 더 실립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대선 후보 경선에서 문재인과 경쟁했던 강력한 차기주자 2명이 성추문으로 최대 정치적 위기를 맞았습니다. 안희정은 정치적 생명이 끝났고 이재명은 기사회생했습니다. 박원순 시장은 지방선거에서는 살아남았지만 미투 공작의 또 다른 희생양이 되었습니다. 안희박 살생부의 주인공들이 모두 미투로 공격당한 것이 단지 우연일까요? 당시 똥파리들은 이재명 찍을 바엔 남경필을 찍겠다는 극단적인 주장까지 했습니다. 대선 때는 남경필이 윤석열로 바뀌었습니다. 이런 극단적인 세력이 오랫동안 민주당에 기생할 수 있었던 것은 똥파리를 비호하는 정치인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적어도 양철 중 한 명은 똥파리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삼철은 없다는 양정철의 공약은 사기였습니다. 그리고 정치 공작의 무대에 주진우가 등장합니다. 그저 우연일까요? 녹음 파일은 누가 유출했을까요? 진실은 바늘과 같아서 언젠간 자루를 뚫고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민주당의 흑역사는 블랙하우스 3화, 김건희의 조카와 양정철의 운전기사에서 계속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불편한 밤 되세요.